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전문가로부터 또 저희가 도움을 받는 시간이죠. 네, 저희 좋은 아침. 받는 시간이죠. 네, 저희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법률 고문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늦은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그래도요. 네. 저희가 이제 2월 12일이 네. 실질적인 신축년 새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또 계속. 지금부터 인사를 좀 드려요. 네네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이제 미국의 부동산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내 집을 소유한달지 또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뭐 이런 결혼 관계, 이혼 관계가 이제 그 재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이나 등기 이전이나 또 그 인트레스트를 남한테 넘기는 것이 한국하고 미국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보다는 한국은 조금 간단하고 네네. 미국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민 1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하고 같을 거라고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안 듣고 안 봤기 때문에 아예 궁금하지 않고 또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르면 질문거리가 그쵸. 없죠.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특히 뭐 이혼이나 이런 거 상담할 때 재산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재산을 보통 집이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적이 많아요.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시냐고요? 소유권을? 네, 소유권을. 그러면은 네. 대부분의 손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제가 집을 갖고 있으면 제 갖고 이름으로 있는 돼 거 있는데요. 이거죠. 그쵸.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집을 소유권이 미국에는 뭐 소유하고 있는 게 뭐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대부분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네네. 네네. 네. 그 미국은 그 소유권이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하여튼 미국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말로만 들으면 이제 실제 소유랑 또 이렇게 잘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타이틀하고 디드가 뭐가 틀린가를 좀 간단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 같은 게 집을 살 때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에스크로 엔저도 안 나오고 에스크로도 클로즈가 안 되죠.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는 만약에 그 체인 오브 오너십 쭉 누가 이 집을 처음에 사서 누구한테 넘겨오고 해서 나한테 그 클리어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타이틀이 넘어오는 거를 에스크로에서 다 체크업을 해주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타이틀 컴퍼니 보험회사가 그 데미지를 다 커버해주는 이제 그런 게 타이틀 인슈런스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틀은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용하고 팔고 뭐 명예를 넘기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틀이라고 부르고요. 네. 디드가 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집 문서를 미국에서는 그랜트 디드라고 불러요. 네. 집 문서, 우리 흔히 그래서 말하는 제가 집 문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그럼 집 문서가 그랜트 디드니까 그랜트 디드를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 세 명에 한 명 걸로 그랜트 디드가 나는 못 봤는데요. 네. 난 없는데.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에스크로가 클로즈 될 때 이제 그 사인 공증된 등기가 등기소로 떠나고 등기소에서 급행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접하지 않으면 대략 2달쯤 후에나 집으로 메일로 날라오도록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메일링 애드레스가 다른 데로 돼 있으면은 혹시라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에스크로에서 준 서류는 잘 보관하고 계시는데 네. 디드가 날라오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뜯어보지도 않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뜯어보지도 않고 이거 광고문 아닌가? 그리고 이제 버려버린 분들도 있고 누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면은 그게 메일로 나중에 날라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랜 디드는 한국말로 하면은 집 문서입니다. 집 문서.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자유 집
주소만 제대로 알면 그게 이제 APN 넘버라 그래서 집마다 고유 집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네. 번호가. 네. 그래서 이 등기가 된 그 집 문서를 언제든지 재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막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 서류예요. 내가 내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 디드라는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타이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문서는 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갈 다큐먼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해야지 됩니다. 등기. 예. 네네. 등기는 이제 이제 LA 같은 경우는 LA 카운티 리코더스 오피스에서 가서 등기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등기 등록국 뭐 이런 데죠. 네.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한테 줬어요. 주고 이제 뭐 서류도 뭐 디스도 만들었는데 리코드를 안 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리코딩 하는 게 곧 이제 퍼블릭 노리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관한 거는 항상 디드를 작성을 하고 디드가 법적 권리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서 남한테 팔고 양도하고 하는 거예요. 네. 양도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은 이제 소유권이고요. 근데 그 타이틀이 소유권이 미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도 여러 형태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소유권에 따라서 이제 뭐 유언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만 부동산을 사고 여기서 부동산 살 때 상당히 많은 그 브로커 이제 그 부동산 중간에 중개인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부동산 브로커들은 법적 상담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뭐 한국 분들은 주로 이게 조인 테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게 뭐 한국 분들은 주로 이게 조인 테넌시 같은 걸 많이 해놓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조인 테넌시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돼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또 커뮤니티 프로퍼티 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하고 그러니까 네네. 자기 집의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그런 타이틀에 관한 거 하고 오늘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은 뭐 집에 그 가산 압류가 들어오면은 면제 신청하는 그런 법들도 있고 또 연초기 때문에 네.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 등록국에다가 프로퍼티 텍스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제가 좀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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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혼일 때 요즘은 전문가들도 되게 많고 젊은 사람들은 또 재산을 이렇게 꼭 풀 캐시로 사는 게 아니라 다운페이 할 능력만 되면 또 몰기지 페이먼 할 능력만 되면 수입이 일정하게 이제 고소득인 사람들은 젊은 층에서도 집들을 많이 사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미혼일 때 집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의 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소울 오너십으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단독 소유권. 그러니까 단독 소유권을 등록할 때는 보통 뭐 남자면은 싱글맨 이렇게 등록하고요. 네. 여자면은 싱글 워먼 그렇게 등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unmarried man, unmarried woman 이런 게 이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결혼 전에 집을 사서 이제 뭐 데이트하고 누구랑 이제 연애하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결혼하게 된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생기잖아요. 이제 네. 네. 와이프인 경우는 남편이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결혼 전에 내가 모았던 돈으로 집을 사놨는데 결혼하면서 몰기지가 되게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불 콘도를 샀는데 10만 불 다운하고요. 네. 40만 불을 이제 융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40만 불 융자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40만 불 융자금 중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35만 불을 갖고 5만 불만 남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 집 자체는 결혼 전에 남편이 샀었기 때문에 별도 재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나 네. 남편이 계속 일을 해서 돈을이라는 융자금을 갚았을 경우에 35만 불의 반은 그 별도 재산에 이지만 커뮤니티에 일한 돈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을 갚아낸 금액의 반은 와이프 몫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 전에 갖고 있어서 일도 혼자만 하고 와이프가 일 안 하고 혼자만 막 페이만 하신 많은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상담 왔을 때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만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다 돈 벌어서 내가 다 갚은 건데 뭔 네네네, 소리냐 와이프는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죠.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다 내가 갚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혼해서 벌은 돈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혼전 계약서,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 내지는 프리마리탈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런데 네. 어떤 그 벌은 돈에 대한 성격을 미리 이렇게 제한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혼전 계약서인데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둘이 막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전 계약서. 그 혼전 계약서는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뭐 셀럽들이 주로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해갖고 그게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은 많이 할 수. 네, 일반인들은 여기 이사들은 자주 듣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약간은 옛날 세대에 비해서 좀 개인주의가 강하죠. 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요. 네, 결혼을 해도 공동구자를 안 만드는 부부들이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따로 관리. 네, 돈은 각자 관리하면서 이제 공동 그 이센셜 리드, 그러니까 집페이먼트, 차페이먼트, 먹는 거 이런 것들 쓰고 뭐 이제 쉐어는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풀리 쉐어 안 하고 좀 쉐어도 덜하고 그래서 세대의 차이. 아, 세대의 차이 따라 많군요, 그게. 네. 그렇다고 또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서로를 리스펙트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많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다운페이 한 돈을 막 벌은 돈은 좀 빠듯하니까 쓰고 오기 힘든데 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서 주는 증여 기프트로 다운페이가 이제 똑같이 50만 불 집을 사는데 25만 불을 이제 애를 드는 거죠. 친정 여자네 부모님이 다운페이를 해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샀지만 다운페이 소스가 벌은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친정 부모가 기프트로 돈을 줘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어그리먼트를 또 따로 만들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적으로 이제 와이프의 별도 재산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돈으로 산 거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로 그 집의 다운페이 소스가 벌은 돈을 쓰지 않고 한쪽 집으로부터 이렇게 기프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받는 걸 유산이라고 하고 생전에 받는 걸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증여받아서 다운페이 한 집은 근데 25만 불은 또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5만 불은 또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갚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혹시 헤어지게 될 때 그 융자금 갚은 거는 항상 반반이에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예요. 둘이 살면서 갚은 거. 네네. 둘이 살면서 갚은 거.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든다니까 친정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어서 25만 불 마저 주고 다 페이오프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별도 재산인 거예요. 그럼 그 50만 불은 오롯이 그 아내 쪽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너십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밖에 설명 안 해드렸는데 집을 살 때 예를 들어 친정부모가 다운페이를 내줬어요. 그래서 25만 불 다운하고 집을 등기할 때 남편 이름도 같이 넣어주고 와이프 이름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 기프트가 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너네 부부한테 주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경우는 항상 이게 디스퓨트이 있을 수 있어요. 친정이 좋지만은 그러니까 등기를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디스퓨트이 생길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딸한테만 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사니까 한국식 정서로 이렇게 파일을 넣어주는 경우 증여받을 때 와이프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집을 등기를 같이 해줬다는 뜻은 법적으로 보면은 약간 기프트를
두 사람한테 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son-in-law하고 daughter-in-law한테도 줬다. 그쵸.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줬다는 거는 말로는 하는 건 소용이 없고 문서가. 아까 얘기한 문서로. 타이틀 네. 말로는 하는 건 소용이 없고 문서가. 아까 얘기한 문서로. 타이틀 네, 타이틀. 오너십을 소유권. husband and wife를 넣어서 그거를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등기를 한달지 조인 테넌스로 등기를 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그 등기 소유권 자체가 기프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형태의 타이틀도 있고 조인 테넌시라는 right of survivorship을 갖는 것도 있고 네. 또 뭐 married man as a sole and separate property 결혼은 했으나 이거는 단독 재산이다 이런 형태도 있고 뭐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네요. 네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이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아야지만 비로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자란 자녀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뭐 로스쿨 같은 데 가서 리얼 프로퍼티 과목을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네. 설치를 할래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다음에 구글 가서 설치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혀 생소하니까 단어죠. 이런 거 토픽 얘기하는 거는 특히 이민 1세들은 더더욱이나 모르시고 2세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워낙에 이렇게 다른 게 많다 보니까 또 한국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은 부모님들한테서 듣고 배울 기회가 조금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보다 그러네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모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사실 잘하긴 잘해서 영어는 다 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은 네. 상식적인 것들은 부모님들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보고 자연스럽게 듣고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전 신탁 이런 것도 부모들이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막 배우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이 어떤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등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네. 이게 꼭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가 헤어질 걸 염두에 두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게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오늘 이거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본인들 등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맞아요. 우리 집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네네네. 이것도 등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는 거는 뭐 쉬운 건가요? 바꾸는 거는 이제 뭐 그랜디드하는 방법도 있고 뭐 퀵클레임 디드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제 부부가 돼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머저리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은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갑돌이 갑순이 뭐에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이제 네네.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거는 부부 공동 소유라는 것 외에도 이제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인트레스트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인트레스트를 우리가 파이의 100이라고 쳐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equally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그리고 부부가 아닌 사람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라우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되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메스틱 파트너십 주로 세임 섹스 메리지 관계에 계신 분들이 결혼하는 것 대신에 도메스틱 파트너십을 택한 경우가 많고 네. 한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는 이제 도메스틱 파트너십을 그런 세임 섹스 메리지한테만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주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안 하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안 하신 도메스틱 파트너십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커플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하실 수가 있고 남 사이 뭐 부모 자식 관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성격은 뭐냐면은 undivided interest 딱 분리 안 되는 인트레스트를 반반씩 갖고 있으나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별도 유언이 가능해요. 나는 이 집을 누가 짓겠다. 커뮤니티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50% 지분, 그러니까 재산 뭐 이렇게 판매도 네네네. 하고 예,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지분을 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식이 둘 있는데 나는 한 애한테 다 주겠다. 내지는 어떤 분들은 나 이거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으로 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군요.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산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양도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유언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네. 네. 근데 한 사람이 내 지분을 지분은 반 가지고 있으니까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아프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뭐 남편이 이렇게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이들한테만 둘 주고 남편한테는 안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 자기 지분을 이렇게 등기를 해서 이렇게 유언장을 만들거나 뭐 생전 신탁에 있는 그 수혜 본인이 만약에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집은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금방 뭐 집에서 이름을 뺀달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프로퍼티하고 조인 테넌시가 이제 다른 거가 되는 거군요. 네네,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이 조인 테넌시는 부부들도 되게 많이 하지만 특히 뭐 자식이 들어가 있달지 또 부모가 왜 또 집을 이렇게 사주면서 아이들이 혹시 또 집 이렇게 다 사업한다고 에퀴티 꺼내서 또 집 이렇게 다 사업한다고 에퀴티 꺼내서 한국말로 말아먹고 건들지 못하게 맨날 부모한테 손 내밀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좀 고생을 덜 한달지 처리 덜 든달지 뭐 재산 관리할 수 있는 부족해서 그렇죠. 불안해할 경우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약간 이런 거를 리커멘드는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집을 사주되 부모 이름을 집어넣으려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부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조인 테넌시 같은 거나 테넌스 인 카만 이런 거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집을 사줄 때 이렇게 부부나 안 그러면 친정 부모가 딸한테 사줬어요. 그러면은 딸하고 부모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한테 상의를 오면 저희가 조인 테넌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테넌시 인 카만으로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인 테넌시는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한 리지스터 오너가 undivided interest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거 2명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부모도 될 수 있고 뭐 친한 친구 4명이 집을 사서 나 죽으면 내 거 집은 네가 다 가져봐 이런 정도로 친한 사이라면은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것도 다 상관없는데 그 인트레스트가 이렇게 디바이드는 돼 있는데 다 이퀄이에요. 이퀄. 네. 4명이면 25%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2명이면 50%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2명이면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갖는 제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이제 제 명대로 수명을 유지한다면 부모가 먼저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식한테 무조건 가는 거니까 조인 테넌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husband and wife가 이제 나 죽으면 당신이 다 가져라. 예를 들어서 자식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건 자식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등기가 돼 있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인트레스트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이 캐릭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테넌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죽을지 천명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나중에 살아 있는 사람 다 그냥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전 신탁,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조인 테넌시를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혜자, 베네피셔리를 정하고 이 조인 테넌시로 돼 있는 집 문서를 패밀리 그 생전 신탁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신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바뀌는 것도 타이틀의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전 신탁을 만들어서 생전 신탁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은 그 전에 있는 소유권이 조인 테넌시로 돼 있었던지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돼 있었던지 신탁으로 바뀌어서 신탁의 재산을 이제 유언으로 이제
죽게 되면 유언장이 되는 거니까 네.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이 이제 조인 테넌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상담할 때 보면은 조인 테넌스로 돼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은 더 많고 그 이유가 부동산 한국 분들은 더 많고 그 이유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조인 테넌스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내지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에스크로에서 사인하러 오라. 그러면 이제 서로가 다 작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나 보다. 왜? 한국에는 등기가 한 가지 뭐 질문도 없는 거죠. 그냥 등기하러 왔나 보다. 내가 사인이 공증하나 보다. 뭐 조인 테넌스인지 커뮤니티 프로퍼티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봐도 또 몰라요.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써져 있으면은 이게 등기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쓰나 보다. 이렇게만 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면 사인을 하고 갔어도 이게 뭐 다른 게 있냐고 질문 자체를 못 하시는 거냐,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지금처럼 그 조인 테넌스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아주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어떻게 돼 있나, 그 오너십은 이제 각자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을 팔고 사고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살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미국 부동산에서 소유권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채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간 항상 모자란데. 저희가 네네. 테넌시 인카마는 여서 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주로 LLC로 많이 해서 LLC에서 이제 그 혼자면은 스케줄C로 보고하고 여러 명이면 K1으로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뭐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떤 서류를 팔로우하는 거는 제가 기회가 됐을 때 또 다음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많은 분들에게 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라고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은 너무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맞습니다. 나서 또 달라질 이민 개혁안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드리머나 이런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그렇죠. 조만간 아마 그 시행된다기보다는 발의가 돼서 상하원이 아시다시피 조지아 때문에 다 민주당이 그 모링 캐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체자 사면도 올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사실 너무 네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또 그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213-738-0928 213-738-0928 213-738-09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